안녕하세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범입니다. 우리 앞선 심포지엄에서는 종교적 갈등에 대해 접근하는 관점으로서 우리 엘리아드 선생님의 견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고요. 이번부터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주 공간과 관련한 쟁점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문을 틉니다. 자, 이어서 거주 공간과 실존으로서의 삶의 방식과 관련한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먼저 명품 브랜드 아파트로 이사한 은수라는 친구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은수라는 친구의 스토리를 들려드리면, 자, 은수의 부모님은 이른바 명품 브랜드라고 알려진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은수는 자신이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우쭐해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자신의 집을 자랑하고 다닙니다. 은수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장점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즉, 그 아파트는 지하철역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보로 10분 거리에 KTX 정차역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브랜드 가치가 높아서 그 아파트의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입니다. 거주 공간에 대한 은수의 견해와 관련하여 우리 하이데거 선생님의 평가가 궁금하군요. 자, 이런 우리 은수라는 친구는 거주 공간이란 무엇인가? 은수에게 거주 공간은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입지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자, 그런데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재산 증식 수단으로서의 거주 공간,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은수의 고유한 생각이겠습니까? 아니면 자본주의라는 경제 시스템에서 출현한 하나의 현상일까요? 자, 이 궁금증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니까 우리 하이데거 선생님께서 저희 평가에 앞서 먼저 요즘 우리 세보미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고민거리를 듣고 싶군요. 그래서 저희 고민거리를 여쭈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제 고민거리를 이야기합니다. 하이데거 선생님의 견해를 통해서 그동안 저희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네요. 세범이, 너는 정말 너로 온전히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는가? 현재의 사회적 지위보다 세인들이, 즉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회적 지위에 올라가려고 애를 쓰며 그 사회적 지위로서 삶을 살아주려고 한 것은 아닌가? 세인들이 부러워하는 경제적 지위에 도달하려고 전전긍긍하며 그러한 경제적 지위로서 삶을 살아주려고 한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결국 나는 진정한 나, 고유한 나, 주체적인 나가 아닌 껍데기의 나로 살아온 것이 아닌가? 혹시 내가 부모님이 바라는 삶, 회장님이 바라는 삶, 사장님이 바라는 삶을 마치 나의 삶인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온 것은 아닌가? 자, 그래서 저희 고민의 핵심 쟁점은 그것입니다. 나는 과연 나로서 온전히 살아왔는가? 보통 우리는 현재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자신이 살고자 하는 방향을 자기 스스로 자신의 고유성, 개성, 자발성에서 출현한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한 번 더 깊이 성찰을 해보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자신의 고유한 나, 자신의 고유한 나, 내 스스로 가치의 기준을 생산해서 그 가치 기준대로 살고 있는 나를 따르기보다는 누군가의 삶을 살아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판사님이 될 거야.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나는 가수가 될 거야. 나는
100억대의 부자가 될 거야. 자, 이러한 가치는 결국은 나 자신의 고유성, 자발성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규정한 하나의 직위, 회장님, 사장님, 의사님, 판사님, 그 직위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해 주려고, 살아 주려고 하는 삶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만 더 성찰해 보면 과연 우리는 진정한 나로 살아왔는가 이런 질문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기 자신이 누군가 바라는 삶, 부모님이 바라는 삶, 혹은 회장님이 바라는 삶, 사장님이 바라는 삶을 살아가면서 마치 자신이 진정한 고유한 자발적인 삶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고민을 이야기했더니 하이데거 선생님께서 세보미 선생님이 그러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세보미라는 인간은 존재자에서 현 존재로 탈바꿈하지요. 현 존재는 이미 존재하는 기준이나 틀을 깨부시고 고유한 나 혹은 주체적인 자기란 무엇인가 라며 물음을 던지며 찾기 시작합니다. 이때 고유한 의미가 부여된 자기를 존재라고 합니다. 즉, 현 존재는 존재를 고민하고 묻는 자기라고 할 수 있어요. 반면 존재자는 이미 존재하는 기준이나 틀을 자신의 본질로 간주하고 물음을 던지지 않지요. 자, 그런데 은수는 현 존재가 아닌 존재자입니다. 즉, 은수는 주체적인 사회를 통해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출현하는 나만의 고유한 공간으로 지부의 의미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서 하이데거 선생님께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어쩌면 견해를 밝히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자, 여기서 인간은 고유한 나로서의 인간입니다. 고유한 나. 이 세상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나.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은 이 세상의 그 누구와도 다른 오직 지구상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이전에도 존재하지 않을 오직 지금 현재 존재하는 여러분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같은 존재는 다시는 출현하지 않겠죠.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유일한 나로서의 인간, 그것은 무엇인가?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 우리 하이데거 선생님께서는 세 가지 범주를 설정하고 있어요. 하나가 존재자라고 하는 범주고, 그리고 현 존재라는 범주, 그리고 존재라는 범주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존재자라고 하는 것은 고유한 나, 주체적인 나가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수준의 인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고유한 나, 주체적인 나가 바로 존재라고 할 수 있고요. 반면에 존재자는 이런 질문을 전혀 던지지 않아요. 그냥 누군가 부여해준 의미대로 누군가의 꼭두가시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컴퓨터가 있고 마우스가 있고 여러분 이어폰도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여러분 현재 앉아있는 의자 이런 것, 그리고 여러분 방에 있는 책 이런 것들을 한번 보세요. 이런 존재자들이 고유한 내가 무엇인가? 자, 여러분 현재 쓰고 있는 연필이, 여러분 쓰고 있는 마우스 키보드가 나는 마우스인데 진정 고유한 나는 무엇인가? 현재 나는 이렇게 살아도 좋은가? 혹시 나는 누군가 바라는 나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냥 이들은 이미 부여해준, 사회에서 이미 부여해준 혹은 외부에서 부여해준 자기의 기능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그 기능을 그대로 따르면서 수행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마우스는 마우스의 기능을, 키보드는 키보드의 기능을, 연필은 연필의 기능을 자기 자신에게 전혀 질문 던지지 않고 주어진 기능을
수행하면서 그저 살아갈 뿐입니다. 아무런 비판적 성찰이 전혀 개입되지 않지요. 이것이 바로 존재자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현 존재는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에서 현재 살고 있는 수행하고 있는 이 역할이 과연 나의 고유한 나, 나의 고유성, 자발성, 개성으로서의 나인가 아니면 누가 부여해준, 누가 강요한 그러한 모습을 마치 나의 모습으로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진정한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이런 질문을 하면서 고민하는 존재가 바로 현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 고유한 나, 주체적 자기, 나 이것이 존재라고 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A라는 친구의 부모님께서 너는 앞으로 성장해서 대학에 교수님이 되어라. 그래서 이 친구는 부모님이 그렇게 바라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대학에 진학해서 그것도 인류대학에 진학해서 대학원에까지 진학하고 거기서 석사와 박사 과정을 밟고 유학까지 갔다 와서 대학 교수로서 소위 갖춰야 될 스펙을 갖추었어요. 부모님이 바라시니까 그냥 그런 스펙대로 그런 스펙을 갖추려고 살아왔던 것이죠. 내가 과연 교수님이라는 직책에 맞는가? 나의 고유성, 자발성,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영역인가? 이런 고민하지 않고 그저 주변에서 부모님이 바라는 대로 그렇게 교수님이 되기 위한 스펙을 쌓아왔다고 합시다. 그때 현재 이러한 삶은 비유를 들면 존재자로서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자신의 고유성, 개성, 자발성에 대해서 전혀 질문을 제기하지 않지요. 고민도 하지 않고. 자, 그러던 순간 이 친구가 우연한 계기로 자신은 우연한 계기로 작가의 소질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드라마 대본을 쓰는데 기가 막히게 대본을 쓰면서 그걸 쓰면서 너무나 큰 기쁨을 느끼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거기에 몰입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드라마 대본을 공모에 제출하여 당선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작가라는 타이틀을 받기도 한 것이죠. 자, 이때 이 친구는 자신의 고유성, 자발성, 개성이 교수님이 아니라 드라마 작가라고 하는 것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라고 하는 스펙을 쌓기 위해서 살아온 나, 이것이 과연 고유한 나, 주체적인 자기, 나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모습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주 충격적으로 성찰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이 존재자에서 현 존재로 탈바꿈 하는 트랜스포메이션, 존재자에서 현 존재로 탈바꿈 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고유한 나, 즉 드라마 작가로서의 나, 이것이 바로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 은수의 경우는 이런 현 존재라기보다는 그저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가치가 무엇인가,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가치 있다고 규정한, 즉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서의 부동산이라는 가치를 마치 자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인 것으로 세뇌되었다. 무의식적으로 세뇌되었다는 것조차 성찰하지 않고 그것이 마치 자기의 가치인 것으로, 자기가 자신의 경제적 가치인 것으로, 자신이 바라보는 고유한 경제적 가치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살고 있죠. 자, 실제로 만약에 이렇다면 이때 은수의 모습은 바로 현 존재로서의 은수가 아니라 존재자로서의 은수라고 볼 수 있어요. 존재자로서의 은수. 자, 결국 은수는 만약에 은수가 현 존재로서의 은수라면 거주하는 공간에 대해서 그러한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부여한 가치 기준을
가치 기준 일체를 잠시 접어두고 자신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공간에 대해서 나만의 고유성, 개성, 자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구성하고 또 재구성하면서 자신의 참모습을 그 공간에 반영하는 데 가치와 의미를 두겠지요. 이것이 바로 현 존재로서의 은수가 공간에 대해서 사유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의 방식을 실존으로서의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은수는 그렇지 않지요. 자, 그래서 하이데거가 비판을 합니다. 저는 이런 태도를 고향의 상실 혹은 뿌리 뽑힘이라고 규정합니다. 고향은 본래적 나를 상징합니다. 거주 공간은 실존으로서 본래적 나를 드러내지요. 우리는 집을 소유와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취급하는 순간 거주 공간에 그 본래적 나가 들어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실존적 의미를 부여하는 사유함의 공간으로서 집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나만의 공간을 짓는 작업이야말로 진정한 사유함이며 그 사유함을 통해 고향의 상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하이데거 선생님은 그러면 존재자에서 현 존재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사유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유함. 사유함을 통해서 고유한 나, 주체적인 나를 찾아가는 것. 그 고유한 나, 주체적인 나가 바로 본래적 나이겠죠. 본래적 나.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 세뇌되지 않은 본래적 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수는 그렇지 않지요. 집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취급하는, 즉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 세뇌되어서 자신이 거주하는 공간에 본래적 나가 들어설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즉 은수는 그 공간을 자기 자신의 고유성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으로 끊임없이 재구성하는, 즉 사유함을 통해서 그렇게 재구성하는 실존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바탕으로 공간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세뇌시켜 놓은 그 가치를 공간의 진정한 의미로 착각하고 있죠. 이것을 바로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고향의 상실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존으로서 삶의 방식과 거주 공간의 의미와 관련하여 은수가 거주 공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견해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즉 은수는 거주 공간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취급하여 본래적 나가 아닌 비본래적 나로 전락하고 있으며 은수의 이러한 태도를 고향의 상실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데거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거주 공간의 의미를 부여하는 은수의 태도를 비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거주 공간을 자신의 고유성, 자발성, 주체성 이러한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끊임없이 구성하거나 재구성하여 그 과정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가치, 즉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거주 공간을 취급하고 있지요. 그 결과 본래적 나, 즉 현 존재로서의 나가 아닌 비본래적 나, 즉 존재자로서의 나로 전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수의 태도는 고향의 상실에 비유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이데거 관점에서 볼 때. 자, 이어서 앞선 지금까지의 심포지엄에서는 거주 공간과 실존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다뤘고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 현대 사회의 소비 패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